네, 농업 분야 발표를 맞은 서울대학교의 임정빈입니다. 네, 좀 전에 화장품 분야는 좀 이익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끝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하여튼 주어진 15분 내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한중 FTA 추진이 농업 부분에 주는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한중 농산물 무역 동향, 그 다음에 한중 농림수산물 관세율 비교, 그래서 이제 요걸 기초로 해서 농업 부분의 협상 전략과 국내 대책 방향,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중 FTA 추진이 농업 부분에 주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FTA는 사실상 농업 부분의 전면적인 개방 혹은 개방의 종착점, 이렇게 우리 농업 부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미국과 EU와의 아직 EU는 잠정적인 발효를 했고 미국은 지금 의회 비준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이 중국은 저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이 생산이 되고 현재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입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 농가나 이 농업 부분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중국과의 FTA가 체결이 일반적인 또 포괄적 의미에서 체결이 된다면 사실 농업 부분이 앞으로 FTA나 WTO를 통한 어떤 시장 가방의 움직임에서 전혀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이 농업 부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물론 앞서 섬유 분야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농업 분야가 이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고 가장 우리에게 취약산업으로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설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국내 농산물 가격도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 적게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한 1.5배, 많게는 고추 같은 경우 15배나 차이가 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특히 흑룡강성이나 길림성이나 요령성 같은 이 동북 3성이 저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 주로 이제 일본이나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는 것이 이 부피에 비해서 이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 수송비가 차지하는 무역 장벽이 크기 때문에 물론 관세도 다른 분야보다 높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중국이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산학 간 협력 연구에서도 하여튼 쌀을 제외하고도 한 10년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되면 한 20% 정도, 2005년 생산액의 20%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5년에 한 35조의 농업 생산액이 있었는데 20%만 7조가량 농업 생산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이렇게 전면적인 농업 부분의 개방이라는 의미와 또한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이 한중 FTA는 보다 효과적인 협상 전략과 국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가소득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FTA와도 마찬가지지만 이 농업 부분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크게 4가지 요인에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양국 간의 농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무역 상황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다음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역 장벽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관세 장벽이 되겠고, 그러니까 관세율 수준이 누가 더 크고, 주로 FTA라는 것이 관세를 철폐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누가 더 관세가 더 크냐가 무역 장벽을 철폐 부담 측면에서 있고요. 또 비관세 장벽의 수준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실제 FTA 협상 타결의 세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협상 내용이 주요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이 됐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협상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향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하는 이 동태적인 측면에서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대책을 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현재 우리 농림수산물의 양국 간의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중 수교가 1992년에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농림수산물 교역 규모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한 11억 불 수준에서 2010년 작년도에 51억 불까지, 그래서 한 약 4.6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역에는 이제 수출입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으로 나눠보면 수출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한 3천만 불 수준에서 2010년도에 7억 8천만 불까지 증가를 했고요. 수입은 기존에도 이 한중 수교 당시 한 10억 7천만 불 수준에서 2010년도에 한 43억 불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도에 35억 달러로 한중 수교 이후 가장 큰 무역 적자액을 이 농림수산 부분에서 보았습니다. 또 뭐 무역 적자의 크기는 농업 분야, 농산물 분야가 한 15억 정도 되고요. 임산물이 11억, 수산물이 8억 6천만 불, 축산물이 한 3천만 불입니다. 축산물이 작은 이유는 중국이 만성적인 구제역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SPS, 그러니까 동식물 검역 조치에서 수입이 안 될 뿐이지, 만약에 중국이 이 청정 지역으로 이행을 하거나 혹은 지역화, 요새 FTA나 WTO 협상에서 지역화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 FTA 협상에서, 이 한중 FTA에서 요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된다면 축산물도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한중 농산물 교역은 전적으로 한국의 수입 구조라는 걸 아시겠고요. 뭐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농림수산물 무역에서 수출 비중이 한 15%, 수입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세율 비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FTA 협상이라는 것이 관세율을 철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협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양국 간의 농림수산물 평균 관세율을 비교해 보았더니 이 중국보다 저희가 한 3.7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평균 양호 관세율이 농림수산 분야가 15% 정도 됩니다. 특히 중국은 과거엔 굉장히 높았는데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주요 강대국들의 쌍무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농업 분야의 관세율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관세율이 한 63%인데 우리보다 하여튼 굉장히 낮은 수준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농산물은 0%에서 65% 사이에 존재하고요. 65%도 곡물류 등 일부 품목 이외에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50% 이상의 관세가 한 23% 전체 농림수산 HS 품목에서 23%를 차지하고 중국은 한 2.5%밖에 차지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도 농업 분야의 경우에 한국은 한 2% 정도, 중국은 7%.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관세율 구조나 수준을 봤을 때도 앞으로 이 FTA 추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양국 간에 대등한 품목별 관세 철폐를 한다 그러면 이 대중 농산물이 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우리 농업 생산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편은 이제 주요 품목별로 어떤 관세율 구간별로 있는 건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하여튼 중국은 65%대의 밀쌀, 밀가루, 일부 곡물류하고 포도주, 담배 정도가 있고요. 저희는 근데 뭐 60% 이상의 굉장히 주요 농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협상 전략을 굉장히 짜는 게 중요한데 우선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뭐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품목들이 이익을 보는 품목이나 또 앞서 전반부에서는 좀 포괄적이고 또 가급적 빨리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하여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농업 부분을 연구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이 한중 간의 FTA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FTA보다도 전혀 다르고 또 농업 부분이나 또 섬유, 뭐 기타 아직도 좀 더 연구해야 될 거 또 대응 방안을 찾을 게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다른 각도에서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하여튼 이 포괄적 FTA가 아닌 이 특정 분야 또는 품목만을 대상하는 제한적 FTA. 물론 뭐 제가 이걸 모든 걸 우리 농업을 다 빼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앞서 전반부에 발표하신 부분도 보면 한 20% 정도 얘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 FTA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전략은 특히 이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고 하는데 우리 농업 부분의 농가 소득이나 이 농업의 민감성이 큰 X%가 이제 정해지기 나름인데 사실은 뭐 몇 프로가 될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뭐 10%가 좀 넘지 않을까. 저희가 주요 품목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한적 FTA를 추진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사전에 고려하는 그런 FTA가 필요하겠고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저희 나라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농산물 순수입국이자 선진국들인 유럽 자유무역, 그러니까 EFTA라 그러죠. 저희랑 FTA를 했습니다. 스위스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죠. 그다음에 유럽연합, 일본 등 이 식량 순수입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특별 취급을 받은 예이고요. 하물며 중국의 경우도 2005년에 칠레와 체결한 FTA에서 이 농업 부분에 전체 HS3번의 농업 분야의 4.3%인 50개 품목을 하여튼 관세 철폐 예외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WTO DDA 협상이 현재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거의 뭐 결렬 상태로 가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WTO 협상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존에 한미 FTA나 한일 FTA 할 때도 굉장히 우리가 협상장에서 어떤 말을 하기가 굉장히 이 WTO장에서는 굉장히 농업을 보호하는 거라고 실제 FTA 협상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의 협상력이 굉장히 약화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DDA 협상 한칠레 FTA도 물론 지금 칠레가 굉장히 협상 다시 하자고 하지만 이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이 한 383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한칠레 간에. 그래서 칠레와 FTA는 최초의 FTA이기도 하고 농업의 민감성이 반영이 돼서 상대적으로 뭐 하여튼 한미 FTA보다는 좀 잘 타결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와 같은 이런 DDA 협상을 고려한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또 이제 뭐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모든 거를 다 예외나 뭐 이런 거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관세 양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일정 기간 이행 후에 FTA 효과를 검토하고 그 후 다시 이행하는 방식과 같은 중국도 사실 이런 거를 미드텀 리뷰를 한 후에 관세 철폐 이행이나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파키스탄과의 FTA에서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것도 다른 분야에서도 나왔는데 이 농업 분야는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과 같이 구조조정이 쉽게 일어나지도 않고 이 어떤 기후나 어떤 에그리컬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그리의 컬처라는 이 문화, 기후 이런 이게 다 배경이 있는 그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 세이프가드 장치가 특별히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다른데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마련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물론 중국의 약점을 파악한 효과적인 협상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대책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한중 FTA 관련해서 초청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농민단체들이 와서 이게 점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이런 게 없는 거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미 FTA랑 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해 조정 및 의견 수렴 기능의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느 분도 발표를 했지만 FTA 협정은 특징이 사전에 이해 부분과 또 피해 부분이 뚜렷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취약산업인 이 농업 등 이런 취약산업 부분에 어떤 반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지난 한미 FTA와 같은 어떤 사회적 갈등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이해조정 및 의견 수렴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원활한 FTA 협정의 추진의 필수 요소는 우선 첫 번째로는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서 국내적인 수용 능력을 제고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정부가 통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그 분야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을 강화하고 또 농가소득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과거와 달리 뭐 FTA가 터질 때마다 뭐 피해 대책을 농업에 만드는 건 전 반대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당구장 표시를 했지만 하여튼 이 선진 일본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와 같이 좀 농가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또 강화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농업 부분도 사실은 크게 뭐 반대를 안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농업 부분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FTA 파급 영향이 사실 품목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농업 부분의 피해라 그래서 모든 품목에 피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품목별 경쟁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품목 특성에 맞게 가격 경쟁력을 높일 품목 혹은 품질 경쟁력을 높일 품목 또 유통 경쟁력을 높일 품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기 체계화된 그 경쟁력 방안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지향적 농업 생산 및 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요새 쇠고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국내산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 간의 가격 차가 한 3배 이상씩 납니다. 그렇지만 관세율은 40%밖에 안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소비자들이 안전, 안심 뭐 여러 가지 이런 가격 이외의 요소들을 굉장히 구매에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소비자 지향적인 농업 생산 및 유통 시스템 구축이 된다 그러면 농업 부분의 피해도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농식품도 요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2년도 농식품 수출 1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가 한 76억 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제 알기로 한 65억 불 정도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도
이 시장을 개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농자재 혹은 또 식품이죠. 그래서 사실 뭐 요새도 나타나지만 멜라민 파동 이후로 이 우리 한국산 분유가 물론 뭐 분유의 내용이 주로 우리 국내산 우유를 쓰지 않아서 농가의 부가가치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식품 수출도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중국은 2004년 이후에 농식품 순수입국으로 전환했고 또 거대한 전 세계의 아주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어떤 한류 열풍이나 또 한국 문화 음식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 사항을 이용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